미국 노동시장의 열기가 꺾이나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너무나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선행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렇게 높게 쫙 치솟아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26만 1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거 해고를 당해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게 이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자주 설명드렸지만 과거 역사적으로 이렇게 주간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올라간다, 추세적으로 바닥찍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와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그 초창기에 나타나는 요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제가 우리 채널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두 다 시청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기는 미국의 고용주들이 코로나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요. 이게 뭐냐? 코로나 때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해고했던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려고 했더니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은퇴한 사람도 있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더 높은 페이를 불러요. 그럼 글로 넘어가고. 자, 이렇게 잘못 잘랐다가 사람을 다시 채용하는데 그 약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주들은 지금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을 계속 유지해 두고 있는 상태다. 해고를 당장 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리쇼어링이죠. 미국으로 공장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다 추가로 일자리까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용 관련된 지표 대부분은 이 경기의 흐름을 이렇게 과거처럼 미리 선행해서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연관성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런 상황인지 확인을 했냐? 이 노동자들의 주간 평균 노동 시간입니다. 특히 노동 시간은 경기를 거의 다이렉트로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과거에도 보면 노동 시간이 쭉 감소하는 구간들은 경기 침체의 구간들이에요. 왜 노동 시간이 감소할까요?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땐 수요도 감소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재고도 더 많이 쌓아놓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동시간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굉장히 낮죠. 이 의미가 바로 고용주들이 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용주들이 끝까지 해고하지 않고 경기 침체를 버틸까요? 그렇지 않죠. 노동시간이 또 계속 떨어지고 경기를 알 수 있는 다른 경제 지표들이 이제는 완연하게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 둔화가 아주 심각해서 이제는 수요도 아주 작고 생산도 확실하게 줄여야 된다. 이런 확신이 들 때, 그때 한꺼번에 고용주들이 대부분 해고를 미루고 있다가 해고를 단행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실물 경기가 이제 확실히 둔화되고 침체될 때 대량 해고가 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 얘기를 경제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설명드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 그래도 사실상 이게 고용 둔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지금 구조적으로 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완전히 둔화되고 확실하게 그러거나 침체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뒤늦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것을 또 반영해 주는 게 바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는 먼저 첫 번째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 여러 차례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인데, 인원을 보시면은 175만 7천 건으로 보시면 오히려 고점 찍고 줄어들고 있는, 앞서 살펴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폭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각자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이거 자체가 지금 고용이란 지표는 과거와 틀리게 코로나 트라우마 리쇼어링으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해서 실제 경기를 선행적으로 보여주긴 좀 힘든 그런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및 연속 실업수당 같은 이런 실업수당 관련 데이터는 미국 노동부 여기에서 발표를 해주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의의는 분명히 이렇게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가장 선행해서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최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 이 소리는 단기적으로 어떤 뭐 사건이 있던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갑자기 고용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다.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연속 실업수당 청구는 경기를 선행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기의 흐름, 고점 저점을 찍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동행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선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미세한 흐름을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저점을 찍고 올라가다가 살짝 둔화되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지표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고용의 흐름이라든가 특히 더더욱 경기의 흐름을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선행의 의미로는 지금은 쓰이기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것들. 그렇게 되면 당분간 작동하지 않는 논리가 있습니다. 고용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해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생산도 증가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그러면 당연히 인력도 더 뽑아야 돼서 고용이 증가하고, 또 소비 증가하고, 생산, 투자, 고용, 이렇게 경기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고용도 한몫을 하는데 고용이 쏙 빠지는 거고요. 반대로 고용이 감소하면 소비가 또 감소하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렸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생산과 투자도 감소해야 되고, 그러면 또다시 사람들을 자르고 고용 감소가 일어나고, 이렇게 경기 둔화와 침체가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는데, 이 고용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래서 나머지 소비라든가 생산, 투자 이런 부분을 보고 경기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고용은 무엇을 위해서 쓰이냐?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 아주 단기적인 투자자들의 이 힌트 정도로 쓰이는 게 답니다, 솔직히. 왜냐? 미 연준이 고용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죠. 고용 상황이 너무 좋으면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임금 상승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니까. 반대로 고용 상황이 좀 나빠지면 금리 인상을 요번에 스킵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6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스킵 확률을 투자자들은 74.8%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스킵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단기적인 호재가 나타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경기 사이클, 큰 흐름을 보고 중장기로 투자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 인상이 스킵된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앞서 설명드린 소비라든가 투자, 기업의 생산 이런 지표들을 보고 실물 경기를 먼저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선행하지 않게 지금 작동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고용지표 중에도 작동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주간 평균 노동시간이에요. 기업주들 입장에서 소비의 둔화 그리고 생산의 감소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소비와 생산을 늘리려면 더 노동을 오래 시켜서 더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노동 지표 중에 선행해서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노동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그리고 소비, 기업의 생산이라든가 투자 관련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 흐름을 예측하고 판단해 나가야 되고, 고용지표, 이 나머지 지표들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 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서 기준금리, 그리고 노동시간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고 소통을 제대로 하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거기 속한 종목과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